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대표적인 유저 분량이신 유명한 대표님께서 또 우분투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이거 급조된 건데요. 아무튼 오늘 모셔가지고 너네 진짜 끝까지하고 밖에 하는 거는 진짜 일단 한 대씩 맞을 줄 알아라 진짜. 램하고 SSD만 주세요. 찍고 계시잖아. 이상하게 그걸 할 수 있게. 난 지금 친구가. 그래서 일단 아무리 급조가 되었더라도 참 알찬 내용일 테니까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워드프레스 발표했던 재우랑 혜민이 내용을 좀 들었어야 됐는데 요자료 만드느라고 PT 20장 뜨느라고 잘 못 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발표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우분투 코리아지. 예. 우분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다 채널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것들도 조금씩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 거니까 나중에 이 세미나는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다시 나중에 또 돌려보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시는 티 입은 저 손든 분이 예전에 많이 찍으셨는데 얼마 전까지 잠깐 안 보이시다가 다시 또 복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언제 어느 때든 나타나셔서 찍으시는 분이니까 아무튼 저분이 나중에 올려주는 자료들 보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급조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지금은 제가 목이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목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정말 안 나왔었어요. 들어봤으니까 그때 들었죠? 그래서 정말 막 계속 발표하는 2시간 내내 기침하고 하면서도 계속 물 2통 마셔가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여전히 우분투에 대해 잘 모르세요. 그 자리는 인벤소프트웨어 경진대회 특강으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느꼈던 것도 있고 있어서 오늘은 우분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 그때 제 특강 듣고 오신 분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분투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그 얘기 듣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따가 제가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시원한 마시면 약간 어지러워지는 물 조금씩 그러면 우리가 그 물로 인해서 서로 하나 일체화가 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상암동에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그쪽 행사들도 있고 사실 저도 멘토고 저쪽 사람도 멘토인데 지금 멘토 여기 몇 분이 지금 빠지고 지금 일로 왔어요. 이 친구들은 또 개발 대회에 참여하는 애들인데 약속해서 여기 왔고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자리들을 상암동에서도 하고 강남에서도 하고 신촌에서도 하고 자꾸 옮기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런 얘기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회사 워크샵을 부산에 갔지만 사실은 워크샵 겸 부산 우분투 사용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첫 정기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지원해주고 왔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안타깝게 아직은 지방 쪽에서 이런 모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부산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알고 나서 도대체 뭐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분투를 설치하기 쉬운데 설치해놓고 할 게 없죠. 그거는 쉽지 않아요. 빌드 서버.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분투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요 얘기 이따 좀 할 건데 다른 상의 얘기가 좀 있어서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사용자와 개발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분투 사용자 모임,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또 우분투는 원래 전 세계 리눅스 기반의 데스크탑 1위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데스크탑 1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부동의 1위예요. 그러면 서버 계통에서 부동의 1위는 뭐예요? 당연히 레드. 네, 거긴 부동의 1위. 이따가 제가 비즈니스 얘기할 때 조금 약간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왜 레드햇이 1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사용자, 개발자. 그래서 우분투 하는 사람들은 사용자 얘기도 알아야 되고 개발자 얘기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개발자는 사용자를 몰라야 되고 사용자는 개발자를 몰라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같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쓰고 있고 지금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 아까 워드프레스를 쓰고 있는데, 워드프레스를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블로그 하나 만든다고 쓸 수 있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왜 공개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도 개발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개발자는 자기가 정말로 이제 참 이 단일한 성비 언제쯤 이걸 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단일한 성비니까 편하게. 다음 달에 참 제가 여자 개발자 커뮤니티를 섭외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성비가 좀 비춰지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편하게. 아무튼 그 개발자가 자기가 열심히 정말 존나게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용자들이 외면하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개발자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오픈소스와 커뮤니티 얘기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도 이제 우분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분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제 인베디드 하는 사람들은 유분투라고 대박입니다. 이유는 인베디드 쪽 하다 보면 부트로더라고 하는 펌웨어 레벨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부트로더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부트로더가 유니버셜 부트로더라고 하는 U부트라는 게 있어요. U-BOT 유니버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베디드는 프로세서마다 ARM은 ARM 기반의 부트로더가 따로 있고, 파워PC는 파워PC 따로 있고, 립스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동일한 표준의 부트로더를 만들자라고 해서 유니버셜 부트로더라는 게 있어요. 발음은 U부트. 근데 그거 인베디드 리눅스에서 하다가 안드로이드 오니까 우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부트? 유분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유분투란 말 무시 많이 해요. 참고로 유분투 아닙니다. 우분투라고 발음해 주세요. 이게 다들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분투라는 제목의 자기 개발 서적이 있어요. 왜 무슨 무슨 청소부 밥 아저씨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 뭐 이런 식의 그 자기 마시멜로 이야기 뭐 이런 책들 시리즈 있죠. 그런 책들처럼 우분투를 주체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분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익인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같이 잘 살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 간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 우분투를 만든 마크 셔틀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있기 힘든 일이지만, 이 얘기할 때마다 꼭 2번씩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억만장者.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우주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죠. 우주에서 뭐 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억만장자일 리가 없잖아요. 거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다 라이센스 안 하죠. 전부 다. 너무 봐. 네? 그래서 우분투 근본 거잖아요. 우분투를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리눅스 하는 기업들이 한 리눅스를 가지고 기술 지원이나 서비스를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한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먹고 사는, 아니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기업들이 한 200여 개 좀 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버 쪽으로 인베 리눅스 이런 거 다 빼고 서버에 뭐 레딧 기술, 레딧 리눅스 엔터프라이즈를 설치해서 기술 지원해주고 서버 관리해주고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기업이 한 200여 개 조금 넘습니다. 물론 자질구레한 데는 더 있겠지만 대충 200개예요. 근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레딧만 찍었죠. 우분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분투는 그렇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 우분투를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우분투 코리아를 만들고 싶어서 영국의 캐노니컬 찾아간 업체들도 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우분투 코리아를 잘 안 주죠. 기준이 돈만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분투 발전에 뭘 기여했는지 참 멋진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멋진 생각을 가진 오픈소스 기반의 순수한 운영체제가 우분투입니다. 발음은 다르죠?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유명한인데 외국에 가 유명한이랑 발음을 못해서 유밍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적 우리끼리라도 발음은 우분투. 혹시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발음 좀 잘못하면 우분투라고 정정해 주세요. 이 우분투는 우분투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분투가 사용되는 분야가 딱 이 세 가지예요. 그림을 조금 잘 봐야 되는데 왼쪽은 일반 데스크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서버 쪽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서버라고 얘네들이 그렸는데 저는 모바일로 그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얼핏 보면 살찐 토끼 같지만 사실은 구름이죠. 네, 그래서 얼핏 보면 기한이 같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우분투가 보통 차지하는 영역이 데스크탑, 서버, 클라우드 대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여기 기반에 전부 다 우분투 자체를 살 때에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는 라이센스 피를 내야 되는데 우분투는 그게 없어요. 대신 기업체에서 기술 지원을 할 때에는 CPU당 혹은 뭐당 해가지고 라이센스 정책은 사이트에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요거는 요거는 제가 3월달에 우리가 우분투 세미나를 그 다음 한남동 다음에서 했을 때 그때 했던 PT를 잠깐 썼는데, 우분투가 일반 PC 운영체제 기반에서 우분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근데 여기 지금 원래 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 잘렸네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뭘 그렸냐면, 일반 PC 운영체제로 우분투를 봤을 때 윈도우즈를 대체하고 우분투를 쓸 수 있을지, 제가 이 개념을 여기 신호등에다가는 정확하게 빨간색 신호등을 딱 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데스크탑 PC에 우분투 쓸 일이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바뀌는 데까지 제가 아무리 짧게 봐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편하다고 지금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우분투 여전히 뭘 써야 돼요? 터미널을 써야 돼요. 지금 윈도우즈에서 터미널 쓸 일 극히 드물죠. 도스 프롬프트 웬만하면 안 띄우잖아요. 맞아요? 혹시 윈도우즈에서 저희 라우팅 테이블 잡아보신 분 있어요? IP 주소 말고. 네. 제가 예전에 여기 이상한 변태들 둘이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윈도우 98 시절하고 NT 시절에 처음에 그 네트워크 카드 2장 꽂아서 윈도우즈에서 라우팅 테이블 세팅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아이콘 메뉴는 없어요. 전부 다 도스 띄워서 루트 헤드, 루트 딜리트 이 유닉스에서 들어가는 명령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도스에서 처음에 위인도우즈로 넘어갈 때 TCP/IP 프로토콜은 그 유닉스 계열의 프로토콜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설치된 PC에 보면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밑에 ETC라는 드라이버스 디렉토리에 가면 ETC라는 폴더 있어요. 그 ETC가 우리 리눅스 ETC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닉스 프로토콜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윈도우즈는 굳이 이걸 쓸 일이 웬만큼 줄여놨는데 더 심각한 내용은 여전히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사용자 입장, 여기서는 일반 PC 운영체제는 사용자 입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용자는 거기까지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분투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CLI를 명령어를 빈번하게 조금은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 마우스로만 움직이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데스크탑 운영체제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는 극히 힘들 겁니다.
그럼 외국은 어떠냐? 외국은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친구들이 지금 맥 2대 쓰고 있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나라 흔한 고등학교 학교의 모습 해가지고 고등학교 모습인데 고등학생들의 반 이상이 맥을 다 켜놓고 있어요. 실제 선림고등학교였던가? 저희 디미고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가 거기 반 학생의 반이 다 맥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맥은 아시다시피 FreeBSD 기반이죠. 그래서 맥을 쓰는 친구들은 약간의 터미널 작업 하거든요. 약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윈도우지만 무조건 마우스만 그리고 마우스는 무조건 투 버튼에 중간에 휠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만 썼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휠 버튼에 보면은 리눅스에서 휠 버튼 쓸 때 마우스 왼쪽으로 찍 긁고 휠 버튼 누르면 복사되죠. 아세요? 복사돼요. 왜냐면 유닉스 원래 워크스테이션의 마우스는 3버튼이었거든요. 그죠? 2버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에 있어서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써봤던 친구들은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용자의 맥 유저가 반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무슨 그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PC 같은 거 하나씩 있을 때 맥이 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트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트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Q+라는 프로젝트가 있듯이 이게 사실 베낀 건데 일본에는 그 모든 인베디드 플랫폼이나 모든 어떤 그 시스템을 개발할 때 공통의 OS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일을 이미 한 20년 가까이 전에 했었어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펠로노트의 마크 와이저가 그 사람 논문에 쓴 말이지만 이 말을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이 퍼뜨린 사람은 일본의 사카무라 켄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가 이미 10몇 년 전부터 일본 국가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한 프로젝트가 트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집에 홈 네트워크를 꾸며요. 그러면 냉장고는 LG 거, TV는 삼성 거, 세탁기는 대우 거, 이렇게 다 틀리죠. 이걸 만약에 공통의 홈 네트워크로 제어하려면 각각 제조사마다 자기만의 표준을 쓴다고요. 그럼 공통적으로 제어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공통된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연구를 이미 예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 핵심 OS가 RTOS를 아주 잘한 거죠. RTOS는 커널이 작아서 8비트부터 32비트, 64비트까지 동일한 커널로 다 지원됩니다. 할 수 있어요. 대신 그러니까 8비트처럼 작은 CPU에는 정말 핵심 커널만 올라가 있는 거고 32비트 이상의 정말 좋은 CPU에는 커널에다가 GUI도 올릴 수도 있고 TCP/IP 올릴 수도 있고 파일 시스템 올릴 수도 있고 뭔가 덕지덕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OS 커널 가지고 똑같이 8비트부터 30비트까지 다 만드니까 일본은 어떤 표준이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히라가나가 뭐 걔네 문자 체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지금 EUCKR이나 KTF8이나 이렇게 UTF-8이나 이렇게 맨날 문자 인코딩 때문에 문제되듯이 일본도 문자 인코딩이 문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OS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네 언어에 잘 최적화된 OS를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의 애트리가 따라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Q+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잘못 설계된 거죠. 8비트 레벨은 RTOS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32비트는 리눅스를 썼어요. 둘 간에 호환이 잘 안 돼요. 대신 하나 잘한 건 8비트 RTOS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들어가자면 RTOS지만 개발하는 요 API를 포직스 API 지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개발하기는 편하게 만들어놨어도 설계 기능이 좀 틀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 사용자용에서 아직까지 우분투는 좀 당연히 안 좋습니다. 단 특이하게 여기 지금 제가 써놨는데 개발자 전용 데스크탑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개발자 전용. 그래서 지금 미국 델에서 개발자 전용 우분투 그 울트라북인가 뭐 미국인가 거기는 출시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출시 안 합니다. 안 팔릴 테니까. 당연히
얼마 전에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아서스에서 우분투 전용 넷북 올려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안 팝니다. 근데 이런 거 개발자 전용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이클립스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어차피 스마트폰은 다 USB로 줘야 하는데 윈도우즈에서 안드로이드 단말기 꽂을 때마다 다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돼요. 귀찮고 짜증나는 거죠. 굳이 우분투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 주변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안드로이드를 조금 더 깊게 보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조금씩 내려가려고 해요. 그럼 그쪽 코드도 또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그게 우분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갈 일이 있어서 아마 개발자 전용 데스크탑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다음 달에 공개를 할 겁니다. 이분투라고 하는 인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우분투 배급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7번 우분투 설치를 하면 8비트부터 32비트 또 안드로이드 빌드하는 환경까지 그 안에 다 있어요. 이클립스로 C 개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제 강의가 아니니까 제 준비를 안 해왔는데 지금 제 넷북에서도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여기서 8비트 펌웨어 개발을 하고 그대로 다운로드를 해서 거기서 코드 동작시키는 거 제가 보여줬을 거고 지난날 우리 우분투 세미나에서도 우리 직원이 한번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미리 다 세팅되어 있는 우분투 배포판을 우리가 배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자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미리 다 세팅되어 있는 우분투가 나가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 사용자용으로는 아직은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건 서버, 여기도 지금 좀 빠져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X86 기반의 서버 OS로 리눅스 중에 거의 대부분은 4대라는 CentOS 다른 거 거의 안 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웬만한 대기업, 네이버 그나마 그때 한번 보니까 저희 우분투 유저 중에 다음에 서버 관리자가 있어서 그때 발표내봤더니 다음이 그나마 조금 그 서버 관리자 그 녀석이 우분투를 좋아해서 우분투를 조금 써주지 웬만한 그 서버 OS로는 대부분 다 레드잇이나 센트OS나 혹은 윈도우즈 서버를 쓰지 우분투 같은 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아쉬운데 다음 부분에 나오는 요 클라우드 때문에 앞으로 서버 운영 체제가 아주 조금씩 바뀔 거예요. 클라우드는 대충 다 들었죠? 그죠? 오픈 소스에서 얘기하는 프리 소프트웨어의 개념의 이 프리는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율적인 접근성을 얘기할 때 그 프리를 얘기한다고 늘 얘기하지만 클라우드에서 프리 소프트웨어의 프리의 의미는 정말로 프리의 의미입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대기업이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미국에 있는 모 회사에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에 견적을 내렸어요. 자기네 이제 그 세팅을 해야 되니까 모 대기업이면 그랬더니 1년 라이센스 피만 한 몇십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서버를 사고 이런 비용 다 빼고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라이센스만 몇십억이 들어요. 일단 클라우드는 기본이 서버가 최소 단위가 1000대 이상입니다. 그냥 하나당 10,000원씩만 따져도 얼마예요? 라이센스가 10,000,000원이죠. 그럼 그냥 1,000,000원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가 1,000,000원이라는 비용을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에서 남은 수익금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1,000,000원이라는 이 비용은 그 수익금에서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1,000,000원을 물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0,000원 이상의 최소 몇십 배 이상이 되는 매출을 벌어들여야 되는 거죠. 1,000,000원을 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최소한 몇 억에서 몇십억 원은 벌어야 그 1,000,000원이 확보가 된다. 그렇게 따지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억 단위로 넘어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오픈소스의 의미가 정말로
무료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순수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체제라고 불리는 오픈스택이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픈스택이 2010년도에 나왔는데 재미난 거는 오픈스택이 처음 나왔을 때는 1년에 4번 업데이트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1년에 2번씩 업데이트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업데이트하는 시기가 4월달하고 10월달입니다. 아주 공교롭게 4월달하고 10월달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됩니까? 우분투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오픈스택에서 레커멘드하는 OS가 당연히 우분투예요. 아마존의 EC2나 이런 것들 밑바닥에는 뭐 VMware도 쓰고 레드도 쓰고 많이 써요. 그렇지만 당연히 우분투 빠지는 적 없어요. 그래서 우분투 얘기가 여기서도 하나. 그래서 오픈스택이 1년에 2번씩 디자인 서밋을 하는데 이번에 8월 11일, 12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아태 지역, 아시아랑 호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처음으로 아시아권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고 그 다음에 KT의 그 안지석 박사랑 저랑 같이 갈 거예요. 가서 열심히 깔때기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암인데 암 프로세서는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일반 PC X86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요새 그 쿼드 프로세서까지 나와가지고 갤럭시 S3는 쿼드를 썼죠. 그러면 여러분들 쓰고 있는 넷북, 저도 지금 넷북 쓰고 있는데 넷북에 사용되는 CPU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요새 나온 갤럭시 S3의 쿼드가 더 빠를까요? 이거를 약간 재수없게 공학적으로 밉스 단위로 명령어를 뭐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명령어 따로, 산술연산 따로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대충 따지면 코드가 더 물론 문제는 있긴 있죠. 근데 암도 64비트 암이 조만간 나와요. 이미 코어는 있고, 이미 코어는 있어요. 이미 코어는 있고, 그럼 코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을 거고,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 삼성이나 다른 애들이 이 서버 쪽 암 프로세서를 지금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명박이 아저씨 때문에 제가 정말 싫어했었는데 이 그린, 이놈의 그린 얘기 웬만하면 잘 안 했었는데 이 그린 컴퓨팅 때문에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전기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서버들이 있죠. 거기서 전기세를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너무 춥던데 우리 PC가 있으면 PC의 열기의 흐름 방향이 어떻게 하느냐, 팬이 돌면서 뒤에서 열기가 앞으로 와요. 이렇게 서버나 PC가 있으면 열기가 뒤에서 빨아들여서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앞이 뜨겁죠. 그래서 우리나라 IDC 이 건축물 구조를 설계할 때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설계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국 설계자들의 설계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열기가 앞으로 나가니까 밑에가 뚫려 있어요. 이 서버 앞에. 그러니까 서버가 양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열이 모이잖아요. 그럼 밑에가 뚫려 있어. 그러니까 에어컨이 보통 위에 있는데 IDC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얘를 치죠. 그럼 위에가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어. 그럼 쳐서 공냉식으로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에어컨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적합한 나라 중에 한 군데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일단 나라가 추워요. 비가 녹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열 발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서버들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이 실제 이슈예요. 그러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한 달에 내는 전기세만 몇십억 원일 거라고요. 전기세가 몇십억 원. 그러면 몇십억 원에 단위나 3분의 1만 줄여도 엄청나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X86 서버를 ARM 서버로 대체하는 연구가 HP, 델, 또 다른 몇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ARM 프로세서가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X86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됩니다. 근데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이걸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스토리지 부분. 여러분들이 카톡 같은 거에 보면은 이미지 막 올리죠? 파일들. 어딘가에 저장할 거 아니에요? 이 저장을 위한 전용 스토리지 서버는 CPU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트워크가 빠른데요. 이런 거는 제가 봤더니 ARM 프로세서로 배치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 몇 가지들은 대체가 가능할 거라서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은데, 문제는 ARM을 또는 이렇게 좀 낮은 사양의 CPU를 잘 지원하는 아주 슬림한 운영체제 중에 하나가 우분투라는 거죠. 깔아보면 알겠지만 별로 깔릴 게 없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필요한 것만 깔라는 얘기죠. 근데 페도라나 레디에이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깔아줘요. 우리가 안 쓰는 거 우리가 걸러내야 돼. 그래서 일단 무게감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서버나 특히 클라우드 쪽에서 우분투가 조금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 3월에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보시고, 자 이제 지금 좀 봅시다. 다행히 아까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가셔서 이제 좀 편하게 제가 PT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PT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뭔가 준비했어요. 짧은 순간에, 물론 짧은 순간에 어디까지를 제가 이 한계치로 봐야 되나. 벌써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졸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 깨려고 좀 준비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정현아, 예. 이제 깼어? 눈 크고 잘 봐. 자,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용자예요, 사용자. 개발자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저희 아들이나, 저희 아들도 요새 컴퓨터를 학교에서 배운대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컴퓨터라고 뭐겠어요? 다 이런 거겠죠? 약간 큰 아이. ITV랑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이런 걸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이런 걸 거. 그래서 한글은 TV에서 가끔씩 얘기하는데 알지 말라. 요새 제가 오픈소스 때문에 직영부 관계자들하고 종종 만날 때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은 정부 관계자랑 만날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래야 좀 풀자. HWP 말고 PDF나 ODF나 이렇게 좀 오픈소스 타입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래 한글 오픈소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아까 앉아 계신 그 소재성 님이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국가 공문 문서 법으로 문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보관 기간이 50년인가? 그때 그랬었죠. 그러니까 국가 정부 문서는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50년 동안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HWP로 만들어진 문서가 그 사이에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떻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HWP 파일은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컴이 또 뭘 했냐면, 단순히 HWP만 이제 정부에 납품한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그 전자 이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좀 공헌을 하긴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런 어떤 공헌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 아들 때문에 지금 저도 좀 걱정인데,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라고 하면 다 이것만 떠올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이걸 거예요. 이거 컴퓨터 입고로,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이거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거 잘 쓰면 뭐가 문제냐?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죠.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이유.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유튜브에 이런 거 올려도 어때? 우리 채널 어차피 완전히 보이진 않잖아요. 이 PT를 제가 왜 썼냐면, 이걸 올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인재들한테 가장 열악한 부분이 창의력이에요. 상상력이죠. 크리에이티브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손들어요. 그거 왜 그래요? 막 손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손들은 횟수가 점차 중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안 들어요. 대학교 때는 이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죠. 이제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뭐 웬만하면 안 듣고 웬만하면 땡땡이 치고 웬만하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교수님을 찾아갈 때는 제 학점 어떻게 됐나요? 저 그때 그 보고서 냈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창의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왜냐면 너무나 외우고 시키는 거. 넌 시키는 대로만 해. 넌 시키는 대로 넌 그냥 암기만 해. 이렇게 하니까 상상을 해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가끔씩 대학교에 아시는 교수님들이 취업 경쟁력 때문에 대학교 4학년들 대상으로 제가 취업 강좌를 합니다. 대뜸 하는 말에 제 주제는 그거예요. 부모님하고 싸워라. 저도 자식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면 눈썹 하나 살짝 빠지면 무지 아프죠? 이 눈이라는 데가 되게 신경이 예민해서 조금 티끌만 들어가도 무지 아파요. 그죠? 근데 자식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큰 자식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넣어보진 않았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식들을 보고 있어요. 정말 이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기울여서 자식들한테 레커멘드를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식들과 맞지가 않을 경우죠. 부모도 자식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뭘 적성인지 모를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대학 가려면 외워 이렇게 한다고. 지난주에 부산 내려갔더니 창원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대현이가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친구는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컴퓨터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림에서 하기로 했지. 나중에 방패리 하면 그래서 내가 가기로 했어. 가기로 했어.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저 친구들 밤새면서 뭐 코딩한다고 할 때 제가 막 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딩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코딩은 재밌죠. 게임도 재밌어요. 차이점은 코딩과 게임의 그러니까 그 코딩과 게임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성취감. 혼자서만 하지. 남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오로지 컴퓨터로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속이 좁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머리 아직 뇌가 말랑말랑일 때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해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상상력이 올라간다. 이거 올리면 뭐 어때 씨발? 유튜브에 씨발 나가면 어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커뮤니티잖아요. 내가 무슨 여기서 돈 받나? 근데 당연히 세미나는 조용히 들어야 되고 뭔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누군가 떠들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화되어 있는 순간 그 사람의 발전은 없어집니다. 어떤 현상이든 우리 회사 맨날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는 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날아다니는 매 있죠. 솔개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얘 날아다니는 솔개인가 매인가 얘는 평균 수명이 40년이에요. 아니다 30년인가 그래요. 근데 10년이나를 더 사는 매들은 어떻게 더 사느냐? 자기 부리와 자기 이 발톱을 이 부리와 이빨을 막 쪄가지고 이걸 부러뜨려요. 발톱도 부러뜨렸어. 그럼 뭐죠? 부러뜨렸으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이 나오겠죠. 근데 새 거를 부러뜨렸으니까 새 걸 부러뜨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1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변화를 했으니까. 자꾸 뭔가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인생 한 번 사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변화하고 생각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그럼 뭐하러 살아?
스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아닌 거지. 운영체제, PC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코딩만 계속 해봐. 계속 얘만 본다고요. 근데 코딩을 하고 해서 밑에 백그라운드 기술들이 있어요. 수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과학도 있어야 되고, 물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이 코딩을 하는 이유들도 있겠죠? 그죠? 또 요새는 이따 개발자 얘기도 뭐 하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취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대기업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꼼꼼하게 따질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기업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올라갈 때, 뭔가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에요. 요새는 개발 혼자서 웬만하면 잘 안 줍니다. 다 팀 단위로 줘요. 쪼개서 어떻게든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발한 걸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야, 소스 코드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되잖아. 아주 지랄 같은.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맞아주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와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이유는 너가 개발한 내용에 대한 시간만큼 세이브하고 마치라는 거죠. 그러면 너가 개발한 걸 나한테 설명해 줘야지. 그죠? 그럼 의사소통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하기, 글쓰기. 개발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말하기, 글쓰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개발자한테 가장 떨어지는 게 말하기, 글쓰기죠. 안 해보니까. 늘 컴퓨터만 봤으니까. 남하고 얘기해 본 적 없으니까.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왜 좋은지, 예를 들어서 똥꼬집이라도 한 번쯤은 내가 이겨볼 수 있잖아. 지금쯤 어때? 또 한 번 이기면 되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에 고정화시키고, 뭔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PC만 키면 이런 화면이 뜰 것이다. 늘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상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접해줘야 돼요. 컴퓨터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네가 해보고 너한테 적성이 맞는 걸 써봐라라고 하는 선택권을 일반 사용자한테 줄 수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분투를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자. 요거는 저희 제품이에요.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파란색.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개발자 분야는 인베디드 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로우 레벨 단. 예를 들면 여기 빔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 때 OS도 안 쓰고 저가 CPU를 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OS도 없는 분야부터 서버 단까지, 또 요새는 모바일도 얘기 나올 거고, 이런 쪽 여기 이외에 걸리는 분야가 있나요? 아까 워드프레스나 이런 것들도 다 서버 쪽이나 이런 쪽 기술일 거고, 그죠? 다 대충 이 안에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인베디드 단부터 서버 단까지 대충 걸리면 웬만한 개발자 내용들은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우분투가 들어가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아까 제가 여기 데스크탑, 그 다음에 서버, 클라우드 얘기했었죠. 근데 모바일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맨날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거. 우분투 처음 나왔을 때 이놈의 유나이티 계속 지랄하는 사람들 안 좋다고, 불편하다. 근데 그러면 정말 이런 얘기를 우분투를 만든 캐노니컬사에서 정말로 이런 불편 불만을 못 들었겠냐고요.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왜 모집하냐 이거지. 구글이 왜 HTC가 아니라 모토로라를 인수했냐 이거죠. 그게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남들한테 알려진 뭐 특허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뭔가 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캐노니컬이 유니티 불편한데 왜 그걸 안 버리느냐? 이거는 편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TV를 하나 샀어요. 삼성 거를 샀어.
그 삼성 TV를 사고 저런 키자마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건 뭡니까? 메뉴죠. 그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뭐 일단 써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사실 시장이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스크탑용 리눅스는 부동의 1위가 우분투라고 해요. 좀 잘 봐요. PC도 우분투. 그러니까 UI가. 태블릿도 우분투. 그리고 스마트폰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새 스마트폰의 LCD가 자꾸 커지면서 스마트폰도 우분투 갈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요새 조금 들어요. 어쨌거나 TV까지 다 우분투예요. UI가 다 똑같아. 새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나만 알면 되죠. 하나만. 이게 진정한 엔스크림입니다. 하나만 알면 쫙 다 알죠.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에이 그거는 뭐 그 맞추기만 그렇지 실제 우분투 TV가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안드로이드 TV 많이 나올 거예요. 기존에 어차피 인터넷 되는 TV는 다 리눅스 기반인데 리눅스 전용 UI를 쓰다가 점차 안드로이드로 갈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만 해서는 안 돼요. 구글의 정책상 안드로이드만 하면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들의 자율성이 무척 떨어져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삼성과 LG는 자체적인 뭔가의 OS나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바다도 안 넣고 있고 타이즌도 안 넣고 있고 또 HP 웹OS도 한번 찔러보고 다 해보는 거라고. 크롬OS도 그래서 안 넣고 있고 그 중에 괜찮은 것 중에 하나로 우분투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CES에서도 우분투 TV 실제 나와서 우분투계의 퀴리 부인이라고 수시성분이 알려졌지만 그 닉시 우리 그 언니가 우분투 TV를 실제 시연하셔서 직접 한번 시연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주셨고, 그죠? 얼마 전에 대만에서 열렸던 컴퓨팅스에서도 우분투 부스에 우분투 TV 또 나왔었죠. 심심치 않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것도 있죠. 요거 우분투 4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인데 요 조그만한 두 개 딱 꽂으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던 모니터 화면에 갑자기 우분투가 뜨는 거죠.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우분투가 떠요. 저희 회사가 지금 이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 PC, 그러니까 일반 뭐 영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오피스랑 인터넷만 잘 되면 사실 끝나잖아요. 근데 휴대폰 좋아지니까 그거 써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PC를 사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휴대폰을 그대로 PC만 쓰라 이거죠. 이것도 그린 컴퓨팅이에요. 어쨌거나 전력도 낮아지고 새로운 PC를 쓰는 게 아니니까. 대신 이제 이렇게 냈을 때 문제는 클라우드가 기본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살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또 집에서도 PC 하나 놓고도 쓰지만 집에서도 왜 오빠가 PC 쓰고 있으면 동생도 자기 PC를 쓰고 싶은데 PC가 지금 없을 수도 있죠? 자기 휴대폰이 있고 그러면 이 동반이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 PC가 되는 거지. 그냥 집에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이런 걸 쓸 때는 그러면 여기서 작업했던 내용이 곧바로 자기 휴대폰에 다 저장될 거 아니야? 그럼 기밀이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또 뭡니까?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넣고 클라우드에서 쓰면 그러면 그냥 휴대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PC를 내가 들고 다니면 출근하는 거죠. 딱 꽂고 작업하다가 그냥 나가면 돼요. 네, 이런 시기도 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부 다 우분투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중에 하나 안 걸리는 게 어디냐고요. 웬만하면 걸릴 거예요. 또 예전에 제가 인벨 리눅스 개발할 때에는 페도라를 썼어요. 저도. 그래서 페도라 12까지 저도 썼었어요. 근데 요새는 페도라 안 써요. 우분투 편하니까. 지금은 조금 페도라가 지금 저기 16인가 나왔죠? 근데 페도라 요새 거는 제가 안 써봤는데
예전에 페도라는 그러니까 어차피 레딧은 서버용이잖아요. 그래서 페도라도 서버용이었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디폴트로 뭐가 깔리느냐? 방화벽이 깔리고 Secure Innocent Linux라고 하는 SE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근데 인베디드 리눅스는 PC랑 타겟보드랑 대부분 지금 안드로이드처럼 USB가 아니라 TCP/IP 이더넷 연결을 많이 쓴다고요.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거 만들 때. 그러면 만약에 PC에 방화벽이 있으면 데이터 주고받을 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인베디드 리눅스 개발할 때는 페도라를 깔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방화벽 내리는 거예요. 우분투는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전부 다 인베디드 개발을 지금 다 우분투로 하고 있고 심지어 펌웨어도 저희는 다 우분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점차 될 것 같고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로서 대충 웬만하면 이 안에 다 걸리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했고요. 또 하나 앞으로의 이슈는 인베디드와 그 클라우드 쪽은 어차피 계속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돼서는 한 번쯤 접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도 우분투를 많이 쓰니까 한 번쯤 공부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분투 설치하고 나서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클립스 깔고 이클립스에 C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 쉽게 돼요.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했었고요. 요거는 뭐 다른 거라기보다는 그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고정관념 얘기인데 호기심이 없는 개발자는 더 이상 개발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 개발 툴은 무조건 이클립스죠. 앱 개발할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고기를 막 미친듯이 끓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이클립스 말고 사실 있거든요. 상용 툴도 있어요. 툴이 많이 있네? 네. 네. 그럼 그 중에 뭘 나한테 맞는 걸 알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뭘 개발할 때는 뭘 쓰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라고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이클립스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많은 자료들이 이클립스로 돼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클립스가 좋으니까 얘기하는데 절대 이클립스 좋지 않습니다. 아직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기한테 생각을 하면서 개발해야 돼요. 무조건 누가 뭐 하니까 뭐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냥 끝나지 말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할 때 개발자들로 정말로 오래 될 거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을 가급적 줄이는 것도 개발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에는 생각을 안 하죠. 누가 페이스북에 딱 떴으면 여기다 내가 이거 칠 때 한 5분 정도 생각한 다음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30초는 생각해요.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실시간성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정보가 계속 발전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올렸는데 게이트웨이로만 쓰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신소식들을 좀 받아들이는 용도로만. 그렇지만 개발자는 오래도록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곱씹어야 돼요. 길게 봐야 되고. 이런 경우는 블로그가 글도 짧게 한두 단위 크크크 무슨 대시용 멘붕 이런 단어만 쓰다 보면 자기 얘기 잘 못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개발자한테 제일 필요한 기능 말하기, 글쓰기 두 가지 더. 말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글로 한번 써봐요. 제 책 페이지 수가 300몇십 페이지인데 그거 쓸 때 뒤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서 자꾸 생각을 깊게 해야 좋은 개발자로서 나올 거고 그런 얘기를 쓰려고 한번 좀 해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소스와 커뮤니티 얘기를 할 건데 요거 아시죠? 네. 오픈소스는 커뮤니티를 먹고 삽니다. 오픈소스는 커뮤니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은 다 커뮤니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커뮤니티냐? 왜 커뮤니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제 생각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10대 명 정도는 요거 하려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시고요. 너무 심하게 하지. 아무튼 요것도 있고 그냥 왠지 그냥 뭐 정말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특별하게 갈 데가 없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해보니까 저도 사실 오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땡깡을 칠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여기 올 때까지는 되게 먹어지러웠어요. 근데 오고 났더니 오고 나니까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야 돼요. 재밌지 않는 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디아블로 그렇게 열심히 악마를 소환해서 잡을 때 엉덩이 아픈 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아마 바늘방석에 그 디아블로 갖다 놓고 할 거야. 커서도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재밌으니까. 재미가 있으면 열정이 있고 열정이 생기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뭔가를 어떤 분야든 오래 버텨야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데 오래 버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려면 재미가 있어요. 어떤 것든 재밌지 않으면 의무감으로 성공하는 사람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재밌어야 돼요. 근데 커뮤니티는 관심사도 비슷하죠. 여기에 관심사 중에 갑자기 윈도우즈 얘기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겠고 아무튼 뭐 네. 그 우분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심사 비슷한 관심사로 모인 거잖아요. 자바 커뮤니티는 또 자바 관심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보이 커뮤니티는 또 플레이보이 관심이 좀 있을 거고 그런 거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만들면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공지하겠습니다. 디스라이크.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찾아가듯이 재밌어서 모인 다음에 모이면 커뮤니티의 속성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커뮤니티는 공유와 참여로 이루어져요. 일단은 커뮤니티 여러분들 제일 먼저 왔던 이유는 뭔가 찾다 보니까 정보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가게 된 거죠. 포럼 사이트에 간 거라고요. 근데 그 정보를 처음에 누군가가 공유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검색이 걸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기 뒤에 계시는 머리 뒤로 묶은 뒤에만 보시면 아줌마 같은 강모 씨 한 분 계신데 저분이 그렇게 글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웬만큼 검색하면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공유를 해서 내가 뭔가 정보를 얻다 보니까 나도 한번? 이런 얘기들이 생긴다고요. 무협소설 읽다 보면 꼭 하나씩 나오는 게 나도 한번 무협소설 써볼까?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공유와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와중에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만큼 재미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JCO 김병곤 회장이랑 같이 쿵짝쿵짝해서 만들었던 그 행사가 코리아 커뮤니티 데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작년에 12월 9일날 그 건국대에서 처음 시작했고 다음 주 토요일날 코엑스에서도 열립니다. 이 이름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리아 커뮤니티 데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커뮤니티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축제 한마당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커뮤니티들만 들어와서 해요. 물론 이제 스폰서들이 와서 스폰서가 돼 있지만 그래서 이쪽에는 기존 그 키노트 같은 기존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댄스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영상을 대신할 거고 재미난 행사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행사 또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이제 우분투 커뮤니티는 아예 그 고유 명사가 돼 있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우분투 세미나가 거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사들이 되게 많으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그런 행사들 참여할 행사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는 거 재미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재미없어요. 자기도 한번 떠들고 짓거려보고 참여해보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120% 이상 즐겨보시려면 그래서 정말 무언가를 좀 뛰어보시려면
커뮤니티 행사에 한 번쯤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커뮤니티는 정통 주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낮에 하는 행사는 사실 중요치 않고요. 저녁 때, 뒤풀이 때 긴한 얘기로 좀 즐거운 얘기, 깊숙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혼연일체화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한번 느껴보시고. 아무튼 급하게 만든 발표이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 한번 해보세요. 특히 개발자라면 언젠가 한 번은 우분투 걸리게 되세요.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 그래서 한 번은 걸릴 거니까 미리 지금부터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제가 안 좋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기브앤테이크 마무리하고 정리는 드레이크한테 맡기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